대한민국 전라남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가치가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서해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원유가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금광이 한국에서 발견되면서 한순간에 한국이 세계 최강 자원부국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이 금광을 뺏으려 긴급 회의까지 소집하며 충격적인 만행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을 생산하고 있는 골든선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거대한 금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술이 부족해 채굴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고 다른 나라 기술을 들여와도 금 매장량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최근 땅속 300m 아래까지 정밀하게 탐사해 금과 은과 같은 금속 광상을 찾아낼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10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금광이 속속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은 바로 광대역 유도분극 정밀 탐광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원하는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5년 만에 결실을 본 것입니다.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 역해설 기술을 개발한 지질자원연구소의 탐사개발연구실 손정술 박사는 25일 아시아경제 전화 인터뷰에서 직류 대신 교류를 활용해 자기장이 생기지 않는 탐사 기술과 신호해석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면서 국내에 없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한 손 박사는 2002년 지질자원연구소에 입사한 뒤에 2008년에 선행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 박사는 처음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응용기술을 개발하려고 했다면서 기술의 기본 이론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역해설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며 사업 마지막 해에 성과를 내 기쁘다라고 말했는데요. 손 박사는 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하구조를 파악하는 역해설 기술 개발을 맡았고 다른 박사들은 탐사 장비, 시추공 프로그램, 전극 개발 등을 담당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소가 개발한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 기술은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있는 금속 광상의 정밀 탐사와 광물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인 광화대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탐사 기술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기술보다 압도적인 탐사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미국, 유럽, 인도 등도 한국의 기술을 접목해 자신들의 영토에서 새로운 금광을 찾으려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이 기술은 고도의 지식과 해석 능력을 요구하고 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을 원하는 나라들은 줄을 서서 받아야 합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이 기술을 전달해줄 나라는 미국인 것으로 알려졌고 그 다음은 한국과 최우방국 동맹을 맺은 영국, 호주, 유럽연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가장 늦게 전달해줄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미 대한민국 전라남도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에 성공한 SIP 기술을 휘성지오텍에 이전하여 상용화 기술을 완성시켰고 최근 국내 유일의 금생산업체인 골든선이 운영하는 전남 해남 모이산 광구와 가사도 광구에서 탐사에 나섰고 6개월여 만에 대규모 금광맥을 발견해냈습니다. 채광할 수 있는 금광석 매장량 약 21만 1283톤으로 추정됐습니다. 금 627.5kg을 뽑을 수 있는 양인데요. 이는 현재 금 시세 471억 원에 육박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이 놀라운 기술 덕분에 한국에서 앞으로 이러한 금광 2,000곳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단순 계산해도 그렇게 되면 100조 원 가치의 금을 캘 수 있습니다. 한국이 순식간에 자원 부국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한국인의 1인당 GDP가 갑자기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입수한 일본 정부는 배가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조직을 구성해 역사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한국에 있는 금광에 대한 소유권을 뺏어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사실 일본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금을 노려왔고 실제로 매년 1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금을 뺏어갔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의 한반도는 한 해에 10조 원 어치의 금을 캐내며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일본을 세계 5위의 금생산국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1933년 한 해 조선 땅에서 개발된 금광은 약 3,200여 군데, 이후 1943년 한국의 황금광 시대가 막을 내리기까지 한 해 생산량이 10여 톤에서 30여 톤까지 늘어났으며 금값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이 광산을 뚫는 곡괭이질 소리로 시끄러웠던 시절입니다. 1933년 황금 무역론을 통해 황금 열풍을 비웃던 채만식도 5년 뒤에는 김제와 천안 일대의 광산 개발에 뛰어들었고, 사회주의자인 김기진도 혁명의 실탄을 확보한다며 금광행에 가세했다고 합니다. 노다지를 만나 인생 역전에 성공해 황금귀에라는 명성을 얻었던 최청학은 일본군의 비행기 8대를 헌납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군부는 이 소식을 접한 뒤에 한반도 곳곳에서 채굴을 시작했고, 매해마다 당시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금을 채굴해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금을 탈취해갔다는 명백한 역사적 증거들이 남아있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경 원이 넘는 금액을 일본이 한국에 배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뻔뻔하게도 이와 관련된 사과는커녕 한국이 일본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금광채굴 신기술을 빨리 주고 있지 않다며 이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네, 이제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한국의 것을 탐내고 있는 중국. 중국이 이번에도 또 한국의 금을 빼앗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금광 발견 전에도 한국이 서해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하자 이를 몰래 시추하다 한국에 발각됐습니다. 우리와 중국 사이의 경계선이 아직 명확히 그어지지 않은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몰래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한 것인데요. 어느 나라 관할인지 경계선 확정이 안 된 수역인 만큼 최종 경계 합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일 수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중국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측은 대사관 차원에서 파악한 게 없으며 구조물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곳에서 발견된 초대규모 석유를 한국과 나눠 갖지 않고 독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몰래 시추 구조물을 설치한 것만 봐도 너무나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심지어 대한민국 전라도에 위치한 금광도 빼앗기 위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에 성공한 금광 채굴 신기술을 빼앗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관계자들을 접촉해 2~3배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요 언론들은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노리고 있다 하며 중국 의존도가 50%에 육박하는 한국 반도체를 중국이 보복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즉각 중국에 대신 복수라도 해주되 폭탄 선언을 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무려 3번째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미군이 개입하겠다라는 폭탄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이 미군을 개입해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이전에 2차례 발언한 것은 미국 내에서 한 것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이러한 폭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파장이 훨씬 더 크다고 전했는데요.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 마셜 펀드의 대만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도 이번 발언은 특히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본의 도쿄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대대만 정책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더 고조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의 폭탄 발표에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23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왕원빈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중국은 미국 측의 발언에 확고한 반대와 강력한 불만을 표명한다 라며 외부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누구도 국가적 자주권과 영토의 온전성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역량과 투지에 강력한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라며 누구도 14억 중국 인민의 반대편에 서서는 안 된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